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우리 모두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새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자와 인근 주민 2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화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 공장 내 사고 정말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서강대 화학 커뮤니케이션 이덕환 명예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과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힘든 상황에 이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교수님도 사고 소식 듣고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예, 그러게요. 좀 안타깝죠. 그러게요. 오늘 그 안타까운 얘기를 교수님이 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공장이 어떤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이고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난 겁니까? 이 대산 석유화학 단지라는 데 있는 공장인데요. 우리가 원유를 들여와서 정유라는 공정을 거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그러는데 나프타라고 하는 원료 물질을 생산을 합니다. 이건 네. 그냥 대강 휘발유의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나프타, 납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또 하나의 원료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걸 나프타 분해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어요. 거기는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나프타를 뜨겁게 가열을 하고 거기다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그 여러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들을 연결하는 파이프 중간에 있는 그 압축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군요.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유를 정유로 바꿔주는 예. 그런 공장이었고 여기서 나프타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폭발 사고가 예.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대산석유화학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먼저 생긴 게 울산이고 그다음에 여천. 두 번째 단지가 생겼고 서산에 이 대산화학 석유화학 단지라는 게 90년대 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그 작년 5월이죠. 이때도 제가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한화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 이 대산석유화학 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틸앤 모노머라고 해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를 넣어놓은 탱크가 네. 뭔가 통제가 잘못돼 가지고 뜨거워져 가지고 그게 폭발을 한 거였습니다. 사실 여기 이 근처 사는 주민들에게는 이 사고가 얼마나 공포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정말 분진이 일상이라던데요. 뭐 오염 물질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정유 산업하고 네. 정유 산업에 이어서 있는 석유 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합치면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되는 요즘 이제 작년에 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가 안 들어와 가지고 네, 아주 네.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이 석유화학 단지라고 하는 데가 그런 소재 산업의 출발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도 나고 독성 물질이 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이 움직이려면은 이거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난처한 그런 산업이죠. 근데 우리가 60년대부터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 중화학산업이라고 그래서 조선 중공업하고 화학산업이 우리의 산업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관리를 해야지 그렇죠. 조금만 실수를 하면은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 산업의 정말 주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네요. 예. 이 중화학이 그렇고 수출품 1위라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어서 서산에서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환경관리단을 배치하겠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대책이 좀 마련해졌습니까? 작년 5월 사고 이후에요. 그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지 국민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가시적인 그 효과적인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 안전에 가시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다 하셨어요. 사실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그 사고가 있었고 그때 대책 마련이 됐으면 이번에 이 큰 사고도 막을 수 있었고 피해자도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안타까운데 이제 사고라는 게 뭐 자동차도 사고가 늘 나죠. 그러니까 사고가 당연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 막으려고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이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좀 그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또 이 사고를 겪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정말 대책을 완전하게 세워야 할 텐데요. 화학물질관리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소성공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소홀히 한 걸까요? 이게 이제 공장이 세워진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소홀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죠. 대부분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아마도 시설 노후화하고 관리 소홀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기업 쪽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기업 쪽에서 정말 대호각성을 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함께 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시설 노후와 관리 소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5월에 사고 있고 나서 롯데케미칼, 한화, 토탈, 뭐 LG화학, 현대오일뱅크가 앞으로 5년 동안 안전환경 분야에서 8,0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실천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있는 과정 가운데 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보시면은 작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또 사고가 나서 굉장히 잦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의 석유화학 산업이 세계 6위 규모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유화학 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설의 규모를 고려해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나듯이 안타깝지만은 또 그렇다고 굉장히 상황이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예. 이제 규모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규모가 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검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화학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산업 분야가 크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은 가능성이 큰데 많은 거죠. 예.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관리는 잘 하고 있는 비교적 상황이다. 잘하고 비교적.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사고는 0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시급한 우선 거. 이제 가장 시급한 거는 시설을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시설이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 어디에 구멍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엄청난 물량을 처리를 합니다. 대규모 그 공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정말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 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가끔씩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제가 폭발 당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고 그렇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틸렌과 프로필렌이라는 물질이 폭발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휘발유의 원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가연성이 불이 잘 붙는 물질이죠. 네. 마찬가지로 이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을 비롯한 네. 이 나프타를 분해하는 공정에서 관여되는 물질들이 100%다 가연 폭발성입니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이물질을 관리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뭐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 기업에서는 오히려 이 규제는 이건 없어져야 할 규제다, 완화돼야 될 규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네. 하여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석유화학 공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화평법, 화관법 말고도 산업재해보건법도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 있고 수십 가지의 법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평법, 화관법은 2012년도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 난 다음에 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유럽의 법을 흉내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안전 관리에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유해성하고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법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그 규제를 하면은 기업에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 법 자체는 안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안전이나 유해성하고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거보다는 산업재해보건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 그 사고를 관리하는 법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화평법, 화관법이 나오면서 이 정보를 관리하는 데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그 거꾸로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에는 그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력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제가 그 폭발력이 굉장히 세다고 말했던 그 원료들을 다루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정말 안전에 필요한 법은 강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안전관리에 직접적인 법이 아닌 정보를 관리하는 법이 새롭게 생기면서 정부나 기업에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오히려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을 지키거나 시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재민이. 요원도 줄어들고 있고 네.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면서 기업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정보 관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이런 좀 뭔가 좀 삐거덕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 이 화평법, 화관법은 대기업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의 그 첨단 그 소재 산업을 하는 그 기업들에게 네.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참 양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규제와 오히려 그 정말 필요한 규제를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생겨서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슨 불필요한 규제였던 건 아니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능성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선 다각도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사실 너무나 많은 경제와 산업이 마비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화학 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렇게 시설이 멈춰버리면 당장 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 그
사고가 난 롯데케미칼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에틸렌의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겁니다. 네. 에틸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쓰는 그 폴리에틸렌, 비닐 또는 비닐하우스 씌우는 그 비닐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이고요. 우리 집에서 쓰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공장을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릴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그 원료 물질의 그 공급이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 다행히 이 원료 물질은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무역은 그런대로 규모가 줄었어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뭐 마비가 될 정도로 코로나19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아유, 속상하네요, 교수님. 이런 사고가 나서 부상자가 26명이 생긴 것도 속상하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화학 분야까지 이렇게 악재를 맞았으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속이 상합니다. 오늘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누면서 교수님, 우리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꼽아주신다면요. 뭐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안전이라는 거는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야지 안전이 보장이 된다. 네. 요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관련해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